퇴직 후 귀농을 꿈꾸는 분들 혹시 흙과 씨앗만 잘 다루면 된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런데 실제로 귀농에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흙보다 더 어려운 게 사람이다. 오늘은 한 60대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 농촌에서 마주한 진짜 난관, 관계의 벽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부부는 서울에서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고 퇴직 후 충청도의 작은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전략팀장으로 아내는 교사로 일했던 이들은 경제적으로도 비교적 안정된 편이었습니다. 20년 된 아파트를 팔고 조용한 시골집을 마련했습니다. 아침이면 새소리가 들리고 텃밭을 일구며 자연과 함께 사는 삶. 그들은 진짜 인생 2막이 시작됐다고 믿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인사도 나누고 행사에도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보이지 않던 벽이 생겼습니다. 작은 오해 하나가 쌓여 큰 거리감으로 변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웃이 김장을 도와달라 했을 때 다음에 꼭 가겠다며 거절한 일. 그 후부터 마을 행사에서 은근히 소외되기 시작했습니다. 농촌에서는 정이라는 이름의 관계망이 도시보다 훨씬 촘촘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그것이 신뢰와 소속감을 만들기도 하지만 반대로 작은 단절이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도시에서는 그냥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게 예의였는데 여기서는 같이 하는 것이 예의더라고요. 그는 그 차이를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비가 쏟아졌을 때 이웃들이 모두 모여 논두렁 보수를 하던 날에도 그는 혼자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귀농 초기 이 부부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동 판매에 참여했지만 수익 분배나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도시에서는 논리와 효율이 기준이었지만 농촌에서는 인간관계와 신뢰가 우선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고 회계적으로만 따지는 그의 태도는 냉정한 사람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는 공동체에서 빠져나와 혼자 농사를 짓게 됐습니다. 아내는 심리적으로 지쳐갔습니다. 학교에서 늘 관계 중심의 일을 해왔지만 시골의 인간관계는 또 달랐습니다. 여기선 말보다 눈빛으로 판단하고 누구 편을 드느냐로 관계가 갈리더라고요. 아내의 말처럼 마을은 작고 연결이 촘촘할수록 중립이 어렵습니다. 어느 한쪽의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다른 쪽의 눈총을 받는 구조가 생깁니다. 이런 사회적 압박은 은퇴자들에게 예상 밖의 스트레스가 됩니다. 결국 이 부부는 2년 만에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농사는 이어갔지만 공동체와의 거리를 조절했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귀농은 흙을 배우는 게 아니라 사람 사는 방식을 새로 배우는 거였어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귀농 실패의 60% 이상이 농업 기술 부족이 아니라 관계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특히 5060대 은퇴자들은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사라진 상태에서 농촌의 새로운 관계망에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도시에서는 직함과 경력이 관계의 기반이었다면 농촌에서는 함께 일한 시간과 함께 나눈 정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외로움과 소외감은 더욱 깊어집니다. 은퇴 후 농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한 가지입니다. 일보다 사람을 먼저 배운다. 그들은 처음엔 농사 기술보다 지역 모임에 더 자주 참여하고 이웃의 일손을 돕고 함께 밥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신뢰가 쌓이자 도움도 자연스레 돌아왔습니다. 반대로 기술만 배우고 사람을 피한 이들은 결국 흙보다 사람 때문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지금 다시 평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농촌에서도 거리를 유지한 관계가 가능하다는 걸 배운 덕분입니다. 아침이면 이웃이 준 상추로 식사를 하고 오후엔 농사일을 나가며 서로 인사를 건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도시식 계산법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대신 정중한 거리와 따뜻한 참여를 함께 지키려 노력합니다. 은퇴 후 농촌을 꿈꾸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귀농의 본질은 흙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도시의 논리가 통하지 않는 곳, 그곳에서는 한 그루의 나무보다 한 사람의 마음이 더 깊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결국 은퇴 후의 행복은 어디서 사느냐보다 누구와 어떻게 관계 맺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흙은 배우면 익숙해집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오직 진심으로만 열립니다. 그 진심이 없다면 아무리 비옥한 땅도 결국 메말라 갑니다. 농촌의 가장 큰 난관은 흙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이었습니다. 은퇴 후 귀농을 결심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연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삶을 꿈꾼다.
그러나 실제로 그곳에서 부딪히는 건 흙이나 농사 기술보다 사람이다. 도시에서의 인간관계는 거리와 예의로 유지됐다면 농촌의 인간관계는 참여와 공감으로 유지된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마음은 금세 메말라간다. 어느 60대 귀농 부부의 이야기는 그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서울에서 30년 넘게 일한 부부는 퇴직 후 충청도의 작은 마을로 내려갔다. 남편은 회사에서 전략팀장이었고 아내는 중학교 교사였다.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도시의 소음과 경쟁을 뒤로하고 조용한 시골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자 했다. 아침마다 닭이 울고 저녁에는 별이 보이는 삶. 그들은 그것이 행복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자 관계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과 인사도 나누고 행사에도 참여했다. 하지만 낯선 일하는 경계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마을 이장은 도시 사람은 처음엔 반짝하지만 오래 못 간다고 말했다. 그 말의 뜻을 이들은 뒤늦게 깨달았다. 어느 날 마을 김장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다음에 꼭 하겠다며 정중히 거절한 적이 있었다. 도시에서는 이런 말이 예의였지만 농촌에서는 약속이자 신뢰였다. 그 일을 계기로 마을 행사에서 점점 소외되기 시작했다. 농촌 사회의 기본 단위는 함께하는 것이었다. 혼자 사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고립이었다. 남편은 도시에서 익힌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 논리와 계획 효율을 우선시했다. 공동 농산물 판매에 참여했을 때 그는 회계 정리를 철저히 하고 수익 배분의 공정을 주장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를 차가운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정확함이 아니라 관계였다. 신뢰를 쌓고 함께 식사하고 서로 도와주는 일들이 곧 경제의 기반이자 사회의 질서였다. 남편은 결국 공동체에서 빠져나와 혼자 농사를 짓게 됐다. 아내는 심리적으로 더욱 힘들었다. 학교에서는 인간관계를 다루는 일이 익숙했지만 농촌의 관계는 또 다른 방식이었다. 여기선 말보다 행동이 먼저야. 얼굴 한 번 안 비추면 마음이 멀어진다고 느끼죠. 그녀의 말처럼 농촌에서는 사소한 부재도 관계의 단절로 받아들여진다. 한 번 생긴 거리감은 오랜 시간 쌓아도 좁히기 어렵다. 결국 부부는 2년 만에 마을 중심부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사했다. 농사는 계속 지었지만 관계의 밀도를 조절했다. 이 사례는 귀농을 준비하는 은퇴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귀농은 땅과 싸우는 일이 아니라 관계를 배우는 일이다. 농업 기술은 배울 수 있고 날씨는 대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예측할 수도 단기간에 다가설 수도 없다. 도시에서의 경력과 지위는 농촌에서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는다. 그곳에서의 신뢰는 오직 함께한 시간과 함께한 기억으로만 쌓인다. 전문가들은 귀농 실패의 절반 이상이 농업적 요인보다 사회적 요인, 특히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한다. 도시의 인간관계는 익명성과 효율성 위에 서 있다. 그러나 농촌의 관계는 체온과 공감 위에 서 있다. 누군가의 일에 참여하고 함께 일손을 나누는 것, 작게라도 인사를 건네는 일들이 곧 공동체의 언어다. 이를 소홀히 하면 곧 외로움이라는 벽이 세워진다. 흥미로운 건 성공적으로 정착한 귀농인들은 대부분 기술보다 관계를 먼저 배운 사람이라는 점이다. 그들은 마을 잔치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고 이웃이 어려움을 겪을 때 작은 도움이라도 보탰다. 농사보다 사람을 먼저 이해한 것이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도움은 자연스럽게 돌아왔다. 반대로 기술만 익히고 사람을 피한 이들은 결국 흙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떠났다. 귀농이 실패로 끝날 때 많은 이들이 시골 사람들은 배타적이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관계의 언어를 몰랐던 경우가 많다. 도시에서는 개인의 독립이 존중받지만 농촌에서는 관계의 소속이 존중받는다. 도시의 예의는 거리고 농촌의 예의는 참여다. 도시에서는 괜찮아요, 혼자 할게요가 배려의 표현이지만 농촌에서는 같이 해요가 신뢰의 표현이다. 이 차이를 이해하려면 마음의 태도부터 바뀌어야 한다. 귀농은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관계의 재학습이다. 은퇴자는 그동안 사회에서 성취와 효율을 기준으로 살아왔다. 그러나 농촌에서는 느림과 정, 체온이 기준이다. 그 속도에 맞추지 못하면 농사는 지을 수 있어도 마음은 정착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은퇴 후 농촌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한 관계의 기술은 무엇일까? 첫째, 참여하되 조급하지 말아야 한다. 농촌의 관계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는다. 인사를 나누고 함께 일하고 식사를 나누는 작은 순간들이 쌓여야 신뢰가 된다. 둘째, 도움을 주기보다 먼저 배우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도시에서의 경력은 농촌에서 자주 벽이 된다.
나는 이런 걸 해봤다는 말보다 이건 어떻게 하세요? 라는 질문이 관계를 연다. 셋째, 정중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너무 깊게 관여하면 오히려 피로를 부른다. 마을의 질서를 존중하되 자신의 생활 리듬을 지키는 균형이 필요하다. 이 부부는 지금 그 균형을 배운 덕분에 평온한 시골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아침이면 이웃이 준 상추로 식사를 하고 오후엔 밭에서 일하다 마주친 사람들과 안부를 나눈다. 더 이상 모든 모임에 참여하려 애쓰지 않고 대신 작은 도움을 꾸준히 건넨다. 농촌에서도 거리를 유지한 관계가 가능하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은퇴 후 삶은 결국 인간관계의 재구성이다. 직장에서의 관계는 역할로 이어졌지만 은퇴 후의 관계는 존재로 이어진다. 이제는 무엇을 하는가보다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다. 농촌이든 도시든 인간관계의 본질은 다르지 않다. 다만 속도와 방식이 다를 뿐이다. 결국 귀농의 본질은 흙이 아니라 사람이다. 땅은 노력하면 익숙해지지만 사람의 마음은 오직 진심으로만 열린다. 농사는 기술로 배우지만 관계는 마음으로 배운다. 흙은 갈면 부드러워지지만 마음은 다가가야 따뜻해진다. 은퇴 후의 인생 2막은 그 마음의 온도로 결정된다. 교훈은 단순하다. 은퇴 후 어디서 사느냐보다 누구와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가 더 중요하다. 흙보다 어려운 것은 결국 사람이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어떤 흙에서도 꽃은 핀다.